평범한 어느 날, 한 백만장자가 집에 일찍 도착하기로 결심합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는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몸서리쳤습니다. 이미 그의 컵에 독을 넣어뒀어.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렇게 그는 정의와 행복을 위한 감동적인 여정을 떠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기 전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 서울의 잿빛 하늘은 도시 위로 가늘고 끊임없는 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킴은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는 기술회사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치고는 교통이 의외로 한산해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소진 파크와 함께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민준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공기 중에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흐린 날씨가 그의 기분에 영향을 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는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자 민준은 아파트의 정적에 맞닥뜨렸습니다. 소호진을 부르려는 찰나 그는 부엌에서 나는 희미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놀랐습니다. 소호진은 그 시간에 집에 없어야 했습니다. 보통 그녀는 다국적 기업의 임원으로 일하며 훨씬 늦게 도착하곤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민준은 조용히 복도를 걸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가갈수록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소호진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즉시 알아챘지만 다른 여성의 목소리는 알아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혈관이 얼어붙을 만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이미 그의 컵에 독을 넣어뒀어.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그 목소리는 소호진의 것이었고 민준은 그녀가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 그의 컵? 소호진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인가? 방금 들은 말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민준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야 했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현관문으로 향해 문을 열고 아파트를 나와 뒤로 살며시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벽에 기대어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답이 없는 질문들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꾸미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주차장에 도착한 민준은 다시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조노 리에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 킴은 휴대전화를 들고 조노 리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민준? 무슨 일이야? 친구? 전화 너머로 조노 리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나 이야기할 게 있어. 지금 갈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노 리는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물론이야 친구. 지금 바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민준 킴은 짧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빌딩을 떠나 계속 내리는 비 속으로 빠져들었다. 조노 리의 아파트로 가는 동안 그는 목격한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다. 소진 파크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며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와 섞여 들렸다. 조노 리아의 빌딩에 도착하자 민준 킴은 차를 주차하고 빠르게 올라갔다. 그의 친구는 이미 아파트 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 무슨 일이야? 너 얼굴이 창백해 보여. 조노 레가 외치며 민준 킴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았다. 민준 킴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조노 리는 그의 옆에 앉아 친구가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준호야, 나 소진 파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민준 킴이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조노 리는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친구? 너 미친 거 아니야? 민준 킴은 그날 오후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일찍 집에 도착한 것,
부엌에서 들린 목소리, 그리고 소진 파크가 말한 충격적인 문장. 존 호리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민준 킴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걱정으로 바뀌었다. 친구,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야. 민준 킴이 말을 마치자 존 호리가 말했다. 네가 들은 게 확실해? 오해일 수는 없어? 민준 킴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들은 걸 알아.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 너무 차가웠어. 너무 달라. 전에는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존 홀레는 잠시 침묵하며 정보를 받아들였다. 좋아, 차분히 생각해보자.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아내가 너를 죽이려 한다고 단정지을 순 없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민준 김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준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있지, 이게 좀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건 어때? 민준 김은 친구를 놀라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탐정? 응, 준호이가 말을 이었다. 수진 박을 미행하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는 사람 말이야. 만약 그녀가 정말로 너를 해치려고 계획 중이라면 전문가가 증거를 찾고 수집할 가능성이 더 높아. 민준, 김은 잠시 그 아이디어를 고민했다. 준호이의 제안은 일리가 있었지만 자신의 아내를 감시한다는 생각은 그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아는 사람 있어? 민준 김이 마침내 물었다. 준호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 원하면 그에게 연락해볼게. 민준 김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곧 내릴 결정의 무게를 느꼈다. 알겠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렇게 하자. 준호이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려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려 했다. 다 잘 될 거야, 친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거야. 준호이가 탐정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동안 민준 김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내리는 비를 지켜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했던 그의 삶은 이제 불확실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수진 박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 부엌에 있던 다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그의 아내가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걸까? 민준 김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알아야 했다. 서울에 밤이 내렸고 그와 함께 민준 김이 결코 마주할 줄 몰랐던 여정이 시작되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 자신의 생존을 위한 싸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그 비 오는 오후 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맴돌았던 한마디로 시작되었다. 이미 그의 컵에 독을 넣었어.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돼. 다음 날 아침 민준 김은 준호이의 아파트 소파에서 깨어났다. 마치 트럭에 치인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전날의 사건들이 그의 머릿속을 강타하며 그는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은 듯했다. 잠시 동안 그는 모든 것이 악몽에 불과하기를 바랐지만 가슴에 닿은 무게가 그것이 매우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존 홀레는 이미 일어나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익숙한 향기가 민준 킴에게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어때? 괜찮아? 잠은 좀 잤어? 조은호가 물으며 친구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넸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받았다. 거의 못 잤어.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돌려보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으려고 했어. 어제 연락한 탐정이 곧 여기로 올 거야. 조은호가 알렸다. 그 사람은 신중하고 효율적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알아낼 거야. 9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조은호가 문을 열자 중년의 남자가 조용한 복장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승민초이입니다. 남자가 소개하며 두 사람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변 환경과 두 친구를 빠르게 평가하는 듯했다. 거실에 앉아 민주는 전날의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고 이번에는 더 자세히 설명했다. 승민은 집중해서 듣다가 가끔씩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다. 민준 씨, 승민이 이야기를 마친 후 말을 이었다. 당신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상황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저는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지만 당신은 가능한 한 평소처럼 생활해야 합니다. 이 집에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민주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집에 돌아가라고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승민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만약 당신의 아내가 정말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당신은 집 안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정보원입니다. 마지못해 민주는 동의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긴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사무실에서 잤다고 말하기로 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민주는 소우진 파크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 그녀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가 있을까? 연락 후 시 민주는 마침내 아파트 문이 자물쇠를 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사로잡았다. 소우진? 그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고 애쓰며 불렀다. 부엌에 있어 라는 대답이 들려왔다. 민주는 천천히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지는 등으로 그를 향해 서서 가스레인지에서 무언가를 저어주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안녕 자기, 와줘서 고마워. 어젯밤에 걱정했어. 민주는 긴장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어제 사무실에서 자야 했어. 급하게 문제가 생긴 프로젝트가 있었거든. 수지는 가까이 다가와 살짝 키스를 했다. 괜찮아, 그런 일도 있지. 어서 와, 저녁 거의 다 됐어. 저녁 식사 동안 민주는 수진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하며 전날 들었던 것에 대한 어떤 단서라도 찾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평범해 보였고 직장에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지냈다. 수진의 모든 제스처, 모든 말을 그의 마음속에서 분석하고 다시 분석했다. 그는 집에서 먹거나 마시는 모든 것을 2번, 3번씩 확인하며 항상 뭔가 수상한 것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한편 승민은 뒤에서 쉼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의 광범위한 연락망과 은밀한 감시 기술을 통해 그는 수진의 일상을 하나씩 파악해 나가기 시작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승민은 민준을 준호의 사무실로 긴급 회의에 불렀다. 민준 씨, 승민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엇을 발견했어요? 승민은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사진을 꺼냈다. 당신의 부인이 이상한 장소를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도심에 있는 한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찾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곳은 그녀가 근무하는 회사의 주소가 아닙니다. 민주는 사진을 받아들고 수진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업용 건물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게다가 승민이 계속했다. 당신들의 공동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계좌로 큰 금액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야, 이거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최근에 그녀의 행동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 민주는 머리를 저으며 여전히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했다. 아니, 그러니까 그녀가 가끔 늦게까지 일하긴 했지만 항상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했어. 민준 씨, 승민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조사를 더 깊이 진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다면 당신 집에 몇 가지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싶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걸 알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아내를 그런 식으로 감시한다는 생각이 그를 깊이 괴롭혔다. 그러나 승민 초이가 제시한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었다. 알겠어. 그는 마침내 가슴에 무거운 짐을 느끼며 동의했다. 필요한 일을 하세요. 그 후 며칠 동안 소진 파크가 외출한 틈을 타 승민 초이는 아파트에 듣기 장치를 조용히 설치했다. 민준, 킴은 점점 자신의 집에서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고 사랑하는 남편과 마지못한 조사자의 이중 생활을 살고 있었다. 녹음은 소진 파크의 민준 킴이 알지 못했던 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화 속속들이 대화 비밀 만남에 대한 언급, 큰 금액에 대한 논의. 모든 것이 소진 파크가 훨씬 더 크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그날의 녹음을 들으며 민준 킴은 혈액이 얼어붙을 만한 내용을 포착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소진 파크의 목소리가 전화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다. 계획을 곧 실행해야 해.
그가 점점 의심을 품고 있어. 민준 킴은 기기를 끄고 메스꺼움을 느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소진 파크는 정말로 그를 상대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고 왜? 그날 밤 침대에서 소진 파크 옆에 누운 민준 킴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랜 세월 사랑했던 여자와 이제야 알게 된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화해시키려고 애썼다. 밤의 그림자가 침실 벽을 따라 춤을 추며 민준 킴의 마음을 지배한 혼란과 두려움을 반영했다. 그는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발짝이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길. 새벽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준 킴은 결심을 내렸다. 비용이 얼마나 들든 진실을 모두 알아내야 했다. 그의 삶, 그의 결혼, 그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걸려 있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결연한 채로 민준 킴은 마침내 잠이 들었다. 날이 밝으면 그의 조사와 삶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임을 알면서 그와 소진 파크 사이에 고양이와 쥐의 게임은 곧 더 치열해질 것이고 민준 킴은 앞으로 닥칠 일을 견디기 위해 모든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겨우 뜨기 시작했을 때 민준 킴은 잠에서 깨어났다. 잠을 잔 시간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분이 들었다. 옆에는 소진 파크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내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다. 그녀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일어나 민준 킴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준비했다. 커피 메이커가 작동하는 동안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승민 초이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다. 중요한 정보, 평소 장소에서 10시에 만나요. 민준 킴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앞으로 닥칠 일에 정신적으로 준비하려고 했었다. 소진 파크가 깨어났을 때 그는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함께 커피를 마시며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늘 무슨 계획 있어? 민준 킴이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소진 파크는 완전히 편안해 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별일 없어. 그냥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지낼 거야. 너는 어때? 늘 그렇듯이 민준 킴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좀 더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아. 괜찮아 사랑, 너무 무리하지 말고. 소진 파크이 말하며 그에게 작별 키스를 했다. 10시 정각, 민준 킴은 카를로스를 만나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다. 조사관은 이미 뒤쪽 테이블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앞에는 두꺼운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승민 초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인사했다. 오늘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민준 킴은 자리에 앉으며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승민 초이는 서류를 열고 여러 문서와 사진을 보여주었다. 먼저 당신의 아내가 의심스러운 금융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거래 중 일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 킴에게 은행 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건넸다. 숫자는 천문학적이었고 소진 파크의 월급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규모였다. 이건 돈 세탁인가요? 민준 킴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승민 초이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아내가 자주 방문하는 사무실 기억하시나요? 그곳은 유나 킴이라는 변호사 소유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는 민준 킴에게 우아한 40대 여성이 소진 파크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건물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누구죠? 민준 킴이 물었다. 유나 킴은 법조계에서 고위층 클라이언트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민 초이가 설명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소진 파크와 유나 킴이 명백히 친밀한 상황에서 찍힌 사진들을 펼쳐 보였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 공원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낯선 아파트 발코니에서 키스하는 모습까지. 민준 킴은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가 나를 배신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민 초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의 도청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훨씬 더 심각한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몇 분 동안
승민 초이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오디오 클립을 재생했다. 소진 파크와 유나 킴은 작전, 클라이언트, 물품 배달에 대해 논의하며 이는 합법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승민 초이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아내의 사무실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민준 킴에게 500만 레알 상당의 생명보험 증권으로 보이는 서류를 건넸다. 수익자 소진 파크. 저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민준 킴은 어지러움을 느끼며 말을 더듬었다. 3개월 전에 개설되었습니다. 승민 초이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당신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준 킴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무너져 내렸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의 세상 전체가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승민 초이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단호하지만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킴 씨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불법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킴은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지냈다. 소진 파크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은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 분석되고 재해석되었다. 그는 그녀가 보지 않을 때 그녀를 관찰하며 이제야 알게 된 그녀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 했다. 한편 수사는 더 깊어졌다. 승민 초이와 그의 팀은 소진 파크와 유나 킴을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한 금융사기와 범죄적 연결을 밝혀내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카페에서의 폭로가 있은 지 일주일 후 민준 킴은 승민 초이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았다. 민준 킴 씨,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당신의 아내와 변호사 사이의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밤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당신의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준 킴의 심장이 뛰었다. 어떻게 하면 좋죠? 필수품만 간단히 준비하세요. 1시간 후에 직장에서 누군가를 보내 데리러 갈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누구와도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전을 마무리하는 동안 당신을 안전한 장소로 데려갈 것입니다. 민준 킴은 두려움과 안도가 섞인 차에 동의했다. 그는 출장을 위해 사무실에 두었던 작은 가방에 서둘러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기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신의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생각에 잠겼다. 1시간 후 약속대로 그의 직장 건물 앞에는 눈에 띄지 않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킴은 차에 탑승하며 뒤에 남겨두는 삶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스스로를 지숭 파크라고만 소개한 말수가 적은 운전자는 그를 도시 밖 외딴 시골집으로 데려갔다. 여기서는 안전할 겁니다. 지숭 파크가 안심시켰다. 승민 초이가 곧 더 많은 지시를 전할 겁니다. 집에서 혼자 있던 민준 킴은 마침내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두려움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있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다. 민준 킴은 극심한 불안과 이상한 체념의 평온 사이를 오갔다. 승민 초이가 제공한 임시 번호가 적힌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는 마침내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작전 완료. 우리는 가는 중이다. 다음에 닥칠 일에 대비하라. 민준 킴은 집의 베란다에 앉아 흙길로 접근하는 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은 강하게 뛰고 있었다. 승민 초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그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알면서 기다리는 동안 민준 킴은 비가 내리는 평범한 오후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한 음모를 밝히는 촉매제가 되었는지 생각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진실이 그의 세계를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진실을 마주할 결심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꼈다. 차가 멈추고 승민 초이가 2명의 남자와 함께 나타났다. 민준 킴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수사관의 얼굴에는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민준 씨, 승민 초이가 다가오며 말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민준 킴은 일어섰다. 우연히 들은 한마디로 시작된 이 여정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의 존재 전체를 재정의할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승민 초이와 그의 동료들이 시골집으로 들어갔다. 민준 킴은 그들을 따라 거실로 들어갔고 그의 심장은 너무 강하게 뛰어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만 같았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았고 승민 초이는 민준 킴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민준 씨, 승민 초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들으시기 힘들겠지만 준비하십시오. 민준 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을 삼켰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승민 초이는 가지고 온 서류를 펼치며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소진 팍과 유나 킴은 단순한 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인 돈 세탁 및 기밀 정보 거래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민준 킴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기밀 정보 거래? 맞습니다. 승민 초이가 계속했다. 유나 킴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대기업과 정부 기관의 기밀 데이터에 접근했습니다. 소진 팍은 기술 지식을 활용해 이 정보를 전송하는 안전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 데이터를 암시장에 팔았고 여기에는 기업 경쟁자와 외국 정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민준 킴에게 폭탄처럼 떨어졌다. 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의 아내는 국제적인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민준 킴은 목소리가 떨리며 말을 더듬었다. 왜 그녀가 저를 제거하려고 했을까요? 승민 초이는 동료들과 눈길을 교환한 후 대답했다. 김민준 씨 귀하가 근무하는 기술 회사에서의 위치는 그들의 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귀하가 모르는 사이에 귀하는 고도로 보호된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다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김민준에게 복부를 가격당한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수진이 그의 작업에 관심을 보이며 그가 참여한 프로젝트에 대해 겉보기에는 무해한 질문을 했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최승민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귀하가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전체 계획이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귀하를 통해 접근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의 작전은 발각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버려도 된다고 결론 지은 거군요. 김민준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최승민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계획은 귀하를 제거하고 생명보험금을 박수진의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귀하의 사망 후 김유나와 함께 사라져 보험금을 이용해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김민준은 갑자기 일어나며 그의 동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지금들은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마침내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오늘 밤 체포되었습니다. 최승민과 함께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방요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한 작전은 여러 정보기관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박수진과 김유나는 다른 범죄 조직 멤버들과 함께 구금 중입니다. 김민준은 그들을 돌아보며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연방요원은 일어나 김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민준 씨, 귀하가 이 상황에서 피해자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관련된 정보의 민감한 성격과 귀하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리는 귀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할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김민준을 놀라게 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의 모든 삶, 그의 정체성을 뒤로 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정말로 남은 삶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결정할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김민준은 어깨에 짐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요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의 대화 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최승민이 마침내 말을 이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가 귀하를 지원할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표시를 했지만 그 순간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떠날 준비를 하며
글을 그의 생각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떠나기 전 승민은 민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여기 조사 내용이 모두 담겨 있어. 수진과 유나의 활동에 대한 증거도 포함돼 있지. 네가 이걸 받아서 모든 걸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어. 시골집에서 다시 혼자가 된 민준은 인생 최대의 기로에 서 있었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봉투 안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자신의 미래를 바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할 것인가. 그는 진실을 직면하기로 결심했다. 부엌 테이블에 앉아 램프 불빛만이 문서를 비추는 가운데 민준은 수진의 이중생활의 추악한 세부 사항들 속으로 빠져들었다. 재무보고서, 대화 녹취록, 비밀 만남 사진들, 각 페이지는 그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여자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냈다. 증거들 사이에서 그는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다. 천국 같은 해변에서 수진과 유나가 서로를 껴안으며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 사진은 다른 어떤 문서보다도 그를 강타했다. 배신 자체가 아팠던 것이 아니라 그가 수진과 나눴다고 믿었던 모든 사랑이 정교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민준은 조사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흡수하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전화기를 들고 승민이 비상시를 위해 남겨둔 번호를 눌렀다. 준비됐어. 민준이 수사관이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고 싶어.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승민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민준 씨. 바로 팀을 출동시키겠습니다. 몇 시간 안에 도착해서 절차를 시작할게요. 기다리는 동안 민준은 시골집의 베란다로 나갔다. 해돋이를 바라보며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믿기 힘든 여정을 되새겼다. 완벽해 보이던 삶에서 거짓과 배신의 세계로 이제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일부는 앞으로 닥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또 다른 부분, 점점 커져가는 부분은 이상하게도 자유로움을 느꼈다. 거짓에서, 조작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재구성할 자유를 얻었다. 차 소리가 가까워지며 민준의 생각을 깼다. 떠날 시간이었다. 민준이라는 존재를 뒤로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시간. 지평선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운명이 무엇을 가져올지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줄 차량을 향해 걸어가며 민준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느꼈다. 진실을 알게 된 것,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에 감사했다. 수진과의 인생의 한 장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완전히 자신의 손으로 쓸 이야기였다. 비행기 엔진의 부드러운 소리만이 민준의 귀를 채웠다. 그는 작은 타원형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았다. 시골집에서 그날 아침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로 결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이제 그는 필수품만 담은 가방 하나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다. 안드레 실바. 그는 새 이름에 익숙해지려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그는 이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지난 몇 주는 정신없이 바빴다. 당국에 대한 상세한 진술, 집중적인 심리, 준비 세션, 그리고 이전 삶과의 고통스러운 이별 과정.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 직장, 친구들, 심지어 성까지 모두 뒤로 남겨두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 마르코스라는 이름에 요원이 그의 불안함을 눈치챘다. 마르코스는 그가 이 과정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그를 지켜봐왔다. 괜찮아, 안드레? 마르코스는 새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물었다. 로드리고, 이제는 안드레가 된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가끔은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어제 같은데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던 것 같아. 마르코스는 이해심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 기분이 드는 건 당연해. 하지만 기억해. 이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야.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할 거야. 안드레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다. 사실 두려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상하게도 기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서울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진 시골 도시에 착륙했다. 안드레는 그의 새로운 집이 될
작지만 편안한 아파트로 안내받았다. 여기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당신의 주소가 될 거예요. 마르코스는 열쇠를 건네며 설명했다. 우리가 논의한 모든 지침을 따르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의 안전이 그것에 달려 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안드레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라 그는 지역의 작은 기술 회사에서 분석가로 일을 시작했다. 이전에 맡았던 직책보다는 덜 권위 있는 자리였지만 너무 많은 주목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처음 몇 주는 도전적이었다. 누군가가 그를 안드레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모두가 거대한 과제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점점 그는 적응해갔다.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난 후 안드레는 지역 대학에서 사진 수업을 듣기로 결심했다. 그는 항상 하고 싶었지만 이전의 삶에서는 시간을 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제는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기에 완벽한 시기처럼 느껴졌다. 사진 수업 중 하나에서 안드레는 문학 교수이자 시각 예술을 사랑하는 리비아를 만났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상냥한 성격은 즉시 안드레의 관심을 끌었다. 카메라 처음 잡아보세요. 리비아가 설정을 조정하려고 애쓰는 그를 보고 물었다. 안드레는 웃으며 도움에 감사했다. 그렇게 티가 났나요? 그 후 몇 주 동안 안드레와 리비아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사진 수업을 기다리며 배움뿐만 아니라 그녀를 볼 수 있는 기회에 기대감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벼움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의 과거의 유령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리비아가 그의 이전 삶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안드레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무게를 느꼈다. 그의 과거에 대해 꾸며낸 이야기는 입안에서 쓴맛을 남겼다. 어느 날 특히 즐거웠던 수업이 끝난 후 하나는 그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했다. 아늑한 카페에 앉아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안드레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드레 하나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끔 네가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참는 것 같아. 나를 믿어도 된다는 거 알지? 안드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마르코스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안전,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안전까지도 그의 과거를 비밀로 하는 데 달려 있었다. 난 그 말 고마워 하나.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내 과거에는 복잡한 일들이 있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현재를 살고 싶어. 그리고 네가 그 일부가 되어줘서 정말 기뻐. 하나는 이해하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우리 모두 비밀을 가지고 있지.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누구인가야. 그 말은 안드레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이후 처음으로 그는 안드레 실바로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안드레는 새로운 역할에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기술 회사에서의 일도 잘 풀렸고 그는 사진 촬영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사진은 지역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하나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다. 비록 아직 모든 과거를 털어놓을 수는 없었지만 안드레는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꿈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도시 공원을 걸으며 안드레는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를 바라보며 햇빛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수진에게 빠졌던 것처럼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진실된 방식으로. 왜 그래? 하나가 그의 강렬한 눈빛을 알아채고 물었다. 안드레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움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네가 내 삶에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어. 그 순간 안드레는 자신의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더라도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모든 도전과 실망은 이 새로운 행복의 기회를 위한 길을 닦아놓은 것이었다. 그들이 손을 잡고 산책을 이어가며 안드레는 이 지점까지 그를 데려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민준, 킴에서 안드레로,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에서 진실을 기반으로 한 삶으로 비록 아직 모든 것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안드레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진은 단순히 아름다운 석양이 아니라 약속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의 새로운 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킴과 함께하며 앞으로 펼쳐질 잠재력으로 가득 찬 미래를 바라보며 안드레 실바, 한때 민준 킴이었던 남자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는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 내린 커피 향이 안드레의 작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또 다른 하루의 업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채 이 도시에 도착한 지 거의 1년이 지났습니다. 안드레 실바로서의 삶은 거의 자연스러워졌고 일상이 정착되고 소속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안드레는 무심코 지역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국제자금 세탁 사건 재판 오늘 시작. 기사에서 소진 팍과 유나킴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읽으며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들리며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킴의 메시지였습니다. 좋은 아침, 사랑아.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과 저녁 식사가 있는 거 잊지 마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안드레는 미소를 지으며 불안과 행복이 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나와의 관계는 지난 몇 달 동안 깊어졌고 그녀의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소식은 그가 뒤로 남겼다고 생각했던 기억과 걱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직장에서 안드레는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생각은 저녁 식사에 대한 불안과 과거 삶의 고통스러운 기억 사이를 오갔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그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안드레, 나야 마르코스. 친숙한 요원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아마 뉴스를 이미 봤을 거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오늘 밤에 네 아파트로 갈 수 있을까? 안드레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내일 아침은 어때? 마르초는 동의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조심해. 재판이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오후 7시, 안드레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긴장을 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는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이제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부모님 집은 가족 사진과 여행 추억으로 장식된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안드레는 따뜻하게 환영받았지만 특히 리비아의 아버지인 은퇴한 변호사로부터 받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저녁 식사 중 대화는 즐겁게 흘러갔지만 리비아의 아버지가 무심코 말했다. 안드레, 리비아가 말하길 네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던데 어느 동네에 살았니? 안드레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위험했다. 그는 새로운 신분의 일부로 외운 거짓 주소를 읊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리비아의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의 망설임을 눈치챘다. 흥미롭군. 그 동네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는 어디서 일했니?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어졌다. 안드레는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려 했지만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리비아는 안드레의 불편함을 알아채고 화제를 바꾸려 했다. 아빠, 안드레가 여기 신문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다음 달에 있을 그의 사진 전시회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나머지 저녁은 긴장 속에 흘러갔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때 안드레는 지치고 혼란스러웠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리비아가 침묵을 깼다. 안드레 괜찮아? 저녁 식사 중에 너무 긴장한 것 같았어.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리비아. 난 그냥 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힘든 기억들이 떠오르거든. 리비아는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렸다. 이해해. 네가 준비됐을 때 나눌 준비가 되면 난 여기서 들어줄게. 아파트로 돌아온 안드레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리비아 아버지의 질문, 재판 소식, 마르코스와의 다가오는 대화.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이며 불안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다음 날 아침 마르코스가 일찍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안드레 재판이 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어. 수사기자들이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헤치려고 하고 있어. 보호받는 증인들의 행방도 포함해서. 안드레는 혈액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이 내 대해 알고 있나? 마르코스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증거는 없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 다시 이사를 해야 할 수도. 모든 것을 다시 뒤로 하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 그의 새로운 친구들, 리비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존 홀리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지금으로서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불필요한 노출을 피하세요. 만약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는 징후를 감지하면 우리는 신속히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르코트가 설명했다. 마르코트가 떠난 후 존 홀리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다. 하나킴의 메시지였다. 좋은 아침 사랑, 오늘 점심 같이 어때요? 존 홀리는 메시지를 바라보며 그의 비밀의 무게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느꼈다. 그는 하나킴을 사랑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거짓말 위에 진실한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존 홀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하나킴에게 답장을 보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답장을 기다리며 존 홀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안전, 미래, 그리고 마음까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비밀의 그림자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진실을 마주할 때가 왔다. 결과가 어찌 되든 하나킴의 답장이 왔다. 물론이죠. 걱정돼요. 30분 후에 공원에서 만날까요? 존 홀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대화를 준비했다. 하나킴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함과 용기로 무엇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열쇠를 챙긴 존 홀리는 아파트를 나와 공원과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따라왔지만 오랜만에 그는 그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을 아침의 공원은 고요했다.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과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만이 있었다. 존 홀리가 먼저 도착해 작은 호수 근처의 한적한 벤치를 선택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놓고 하나킴과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상상하며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킴이 그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웃던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녀는 존 홀리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존호, 무슨 일이야?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어. 하나킴이 부드럽게 말했다. 존 홀리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용기를 모았다. 하나,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내 대해, 내 과거에 대해.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야. 하나킴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계속하라고 격려했다. 내 진짜 이름은 존 홀리가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저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하나킴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안드레가 계속하도록 허락했다. 다음 몇 분 동안 안드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준 김으로서의 이전 삶, 수진 박과의 결혼, 배신과 범죄 계획의 발견,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과정을 말했다. 그는 말을 하면서 하나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보일까봐 두려워했다. 말을 마치고 나니 긴장감이 감도는 침묵이 흘렀다. 하나킴은 그의 손을 놓고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물러섰다. 안드레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마침내 하나킴은 그를 바라보며 돌아섰다. 왜 지금 이걸 말하는 거야? 안드레도 일어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다. 왜냐하면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나킴. 그리고 거짓말 위에 우리의 관계를 계속 쌓아갈 수는 없어요. 당신은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게 당신을 잃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에요. 하나킴은 팔을 꼬며 혼란과 고통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걸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알고 있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은 당신과 함께 이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완전히 솔직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난 당신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 안드레. 아니면 민준 김, 아니면 누구든지.
난 당신이 알고 사랑하게 된 그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애원했다. 제 이름과 과거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지만 당신에 대한 제 감정, 제 안에 있는 진짜 저는 진짜예요. 하나 김은 고개를 저으며 심란해 보였다. 이 모든 걸 처리할 시간이 필요해. 너무 많은 일이야. 안드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한 안도와 그로 인한 관계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알겠어요.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난 당신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 김은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고는 돌아서서 빠르게 걸어갔다. 안드레는 그대로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의 일부가 함께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안드레는 끊임없는 불안 속에서 지냈다. 하나 김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었고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녀일까봐 심장이 뛰었다. 동시에 그는 주변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었고 공원에서의 대화가 누군가에게 들렸을까봐 두려워했다. 진실을 털어놓고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안드레는 마르코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문제가 생겼어. 상담원의 긴장된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서 들려왔다. 보안이 뚫렸어. 당신을 즉시 이동시켜야 해. 안드레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직 조사 중이지만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필수품만 챙겨서 짐을 싸. 1시간 후에 거기 갈게. 안드레는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 서둘러 물건을 챙기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에게로 향했다. 그녀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지 않고는 떠날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입력했다. 하나 급히 만나야 해. 긴급한 일이야. 제발 30분 후에 내 직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그 후의 시간은 안드레의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하나가 보이지 않아 그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커피를 주문하고 몇 초마다 문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마르코스가 도착하기 10분 전 안드레가 포기하려는 순간 하나가 카페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바로 그의 테이블로 왔다. 무슨 일이야 안드레? 그녀가 앉으며 물었다. 안드레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고 빠르게 말했다. 하나, 나는 떠나야 해. 지금 당장. 보안 문제가 발생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아. 하나의 눈이 커지며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이게 다야? 그냥 사라지는 거야? 가고 싶지 않아. 안드레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 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었어.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 하나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 네가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지금 하나 사랑해. 안드레가 말을 끊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누구보다 더 사랑해. 만약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손을 뻗어 안드레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나도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아픈 거야. 그 순간 안드레의 전화가 진동했다. 마르코스가 도착했다고 알려왔어요. 안드레는 리비아의 눈을 바라보며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어요. 나는 가야 해. 하지만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을 쓰든 너에 대한 내 감정은 항상 진심이었음을 알아줬으면 해. 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안전하게 지내고 행복하길 바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안드레는 일어섰어요. 그녀를 안고 마지막으로 키스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주의를 끌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녀를 바라보고 안드레는 카페를 떠났어요. 리비아뿐만 아니라 안드레 실바로서의 모든 삶을 뒤로 한 채로 마르코스의 차에 타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과 삶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드레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과연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언제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리비아에 대한 사랑, 그녀에게 진실을 보여준 용기는 그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차가 도시를 떠나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동안 안드레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으로 가득 찬 삶을 살지 않겠다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진실만이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는 마르코스가 운전하는 어두운 도로에서만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안드레 아니면 지금의 그가 누구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집이었던 도시의 불빛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안드레가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마르코스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도로에 집중했어요. 일단은 임시 안전 장소로. 그 후에 네 선택에 대해 논의할 거야. 시간이 흘러 해가 떠오를 무렵 그들은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르코스는 그를 마을 외곽의 한적한 집으로 데려갔어요. 일단 여기서 지내라. 마르코스가 열쇠와 새 전화기를 건네며 말했어요. 곧 더 자세한 지시를 전할 거야. 기억해. 과거와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마라. 안드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르코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낯선 집에서 혼자 남은 그는 마침내 감정에 휩싸였어요. 리비아와 뒤로 남겨둔 삶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며칠은 고독과 반성의 시간이었어요. 안드레는 외로운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에 혼란스러운 생각을 잠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산책로 근처에 작은 미술관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벽에는 인상적인 지역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드라마틱한 해안 풍경, 감동적인 어부들의 초상화, 작은 마을의 일상 풍경들. 사진이 마음에 드나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어요. 안드레가 돌아보니 은발의 한 여성이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멋져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갤러리의 사진작가이자 주인인 은지박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안드레는 정기적으로 갤러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지와 사진, 예술, 그리고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존재에는 위로가 있었고 조용한 지혜가 그에게 약간의 평화를 찾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지 2주 후 마르코스가 소식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당신을 위해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분으로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드레는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아니면 보호 프로그램에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드레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는지 마르코스는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수진박, 유나 김, 그리고 주요 관련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해체되었습니다. 여전히 위험은 있지만 지금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안드레는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프로그램에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민준 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안드레는 며칠 동안 결정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하나 김 안드레로서의 삶,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은지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자신의 딜레마를 털어놓았습니다. 은지는 그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겪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도망쳤죠. 하지만 도망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진정한 자신은 결국 따라잡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계속 도망칠 건지 아니면 진짜 자신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은지의 말은 안드레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는 다음 날 마르코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민준 김의 부활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도 있었고 설명해야 할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민준 김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안드레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하나 김을 만날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그는 시도해봐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눴던 같은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하나가 먼저 그를 보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드레 아니면 민준 씨? 하나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다가갔습니다. 나 돌아왔어.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 킴은 모든 일을 설명했고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나 킴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가 물었다. 민준 킴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우고 싶어. 그리고 네가 원한다면
네가 그 삶의 일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이번에는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없이 그냥 우리 둘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킴은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다. 쉽지는 않을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다시 쌓아야 할 신뢰가 너무 많아. 알아. 민준킴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겠어. 매일매일 내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킴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우선 커피 한 잔부터 시작하는 건 어때? 근처에 좋은 곳을 알아. 그들이 함께 커피숍을 향해 걸어가면서 민준킴은 희망과 결의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삶을 다시 세우고 하나킴의 신뢰를 되찾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만에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움을 느꼈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 과거를 마주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세울 수 있는 자유. 그들이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민준킴은 하나킴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이 간단한 제스처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라도 이제는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길. 민준킴의 귀환. 이후 몇 달은 감정과 도전의 롤러코스터였다. 그의 원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있었고 친구와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있었으며 삶 전체를 다시 세워야 했다. 민준킴은 안드레로 살았던 도시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부분적으로는 킴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또한 서울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은 아파트를 빌리고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나킴과의 관계는 섬세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었고 일어났던 모든 일을 바탕으로 그들의 관계의 조건을 다시 협상하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던 우연한 만남은 저녁 식사, 긴 대화, 공원 산책으로 이어졌다. 이상해. 하나킴이 산책 중에 말했다. 가끔 너를 보면 안드레가 보이고 또 다른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 민준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나도 가끔 그렇게 느껴. 마치 한 사람 안에 세 명이 있는 것 같아. 과거의 민준, 안드레, 그리고 지금의 나. 이러한 정체성의 혼합은 민준이 매일 고민하는 문제였다. 그는 치료를 시작하며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트라우마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했다. 직장에서 민준은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증인 보호 프로그램 시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의 새로운 상사인 춘우 리에는 그의 지식과 헌신에 감명을 받았다. 네오는 이 분야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어 민준. 휴누오는 특히 성공적인 프로젝트 후에 말했다. 마치 이중 생활을 살아온 것 같아. 민준은 긴장한 듯 웃으며 상황의 아이러니를 즐겼다. 그런 순간들은 그의 여정이 얼마나 초현실적이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어느 날 출근길에 민준은 한 갤러리를 지나쳤다. 진열창에 걸린 사진들은 그를 멈추게 했고 클라라와 해변 마을의 작은 갤러리를 떠올리게 했다. 영감을 받은 그는 취미로 사진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점차 민준은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의 사진은 지역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는 마을의 한 카페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개막식 밤, 하나킴은 그의 곁에 있었고 그녀의 조용한 지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가끔 민준은 과거에 대한 악몽에 시달렸다. 그는 소진 파크, 추격, 그리고 끊임없이 감시받는 느낌에 대한 꿈을 꿨다. 특히 힘든 어느 밤 그는 한밤중에 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깨워서 미안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하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거기로 갈까?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부탁해. 그 밤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되었다. 민준이 가장 취약한 순간을 보며 하나는 그가 지닌 상처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민준은 그녀에게 완전히 열리고 취약해짐으로써 치유로 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가 돌아온 지 약 1년 후 민준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소진 파크가 감옥에서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첫 반응은 완전한 거부였지만 치료사와 하나와의 긴 대화 끝에 그는 과거의 마지막 유령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면회 당일 민주는 소호진과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유리로 분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지쳐 보였고 그가 한때 알던 여자와는 많이 달라 보였다. 왜 나를 보고 싶었어?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호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얼굴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사과하려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정말 미안해, 모든 일에 대해. 이어지는 대화는 어렵고 감정적으로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민주는 수진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그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만남을 마치고 나니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감옥에서 나왔을 때 민주는 주차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를 발견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를 꽉 안아주며 그 순간 그가 절실히 필요로 했던 침묵의 위로를 전했다. 그날 밤 민준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으며 하나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여기서 떠나면 어때요? 새로운 곳에서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민준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말하는 게...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우리 둘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 과거의 유령도 비밀의 정체도 없이 그냥 우리 둘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설레는 것이었다. 안드레로서의 삶의 마지막 흔적을 뒤로하고 하나와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큰 결심이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은 이사를 준비했다. 민준이 사진에 대한 열정을 펼칠 수 있고 하나가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해안가 도시를 선택했다. 출발 전날, 민주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일어났던 공원을 마지막으로 찾았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민준에서 안드레로 다시 민준으로 돌아오는 동안 그는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겪었다. 사랑과 배신, 두려움과 상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경험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 때 민주는 카메라를 꺼내 그 순간을 담았다. 이 사진이 그의 새로운 앨범의 첫 번째 사진이 될 것이라고 그는 결정했다. 한 장의 끝과 새로운 장의 시작을 상징하는 사진.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민주는 일어섰다. 이제 그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진정한 자신으로서 하나와 함께할 모험.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기쁨,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새로운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갈등하는 남자가 아니라 마침내 진정한 정체성을 찾은 사람으로서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가 떠오르며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민준과 하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의 작은 해안 마을 제주가 그들의 새로운 집이 될 것이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민준은 하나의 손을 잡고 불안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준비됐어요? 하나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이제야 준비된 것 같아요. 제주에 도착하는 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바다의 짠내, 지역 생활의 느린 리듬, 황금빛 모래사장과 웅장한 절벽,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초대하는 깨끗했다. 그들은 해변 근처의 작은 집을 빌렸다. 집에는 바다를 바라보는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베란다가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도시를 탐험하며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하나 킴은 곧 지역 학교에서 교사로 자리를 잡았고 민준 킴은 사진에 대한 열정에 전적으로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역 어부들,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풍부한 해양 생물의 삶을 담아내며 작은 마을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마데이로 해변에서 일출을 촬영하던 중 민준 킴은 지역 서퍼이자 가이드인 태양 킴을 만났다. 이 사진들 정말 대단하네요. 태양 킴은 민준 킴의 어깨 너머로 카메라 화면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이 우연한 만남은 곧 친구 관계로 발전했고 태양킴은 민준킴에게 사진 촬영에 완벽한 지역의 숨겨진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다. 태양킴은 민준킴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사진 전시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양킴은 열정적으로 제안했다. 사람들이 당신의 눈을 통해 제주를 보는 걸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민준킴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생각할수록 점점 더 기뻤다. 하나킴의 지원과 태양킴의 도움으로 그는 전시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민준킴은 프로젝트에 전념했다. 그는 최고의 사진들을 선별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작업하며 전시회를 위한 모든 준비를 했다. 하나킴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지원하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직을 도왔다.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과 궁금증을 가진 관광객들로 가득 찼다. 민준킴은 긴장하면서도 흥분한 채 사람들이 그의 사진에 반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기 미스터 킴이네요. 한 여성이 늙은 어부가 그물을 수리하는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사진에서 이렇게 멋져 보이는 건 처음이에요. 이런 반응들은 민준킴에게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그의 사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고 지역사회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었다. 전시회 중간에 하나킴이 민준킴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당신이 해냈어요, 사랑. 당신이 이룬 모든 걸 보세요. 그 순간 주변에서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민준킴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소속감. 이 작은 해변 마을에서 그는 배신당한 전직 임원 민준킴도 아니고 도망자 안드레도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제주와 그곳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사진가 민준킴이었다. 전시회에 성공은 민준킴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지역 호텔은 홍보 자료용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를 고용했다. 한 여행 잡지는 그의 사진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기사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 갑자기 치료의 일환으로 다시 시작한 취미가 유망한 직업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한편 하나킴은 교사로서의 역할에서 꽃을 피웠다. 그녀는 지역사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곧 지역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함께 민준킴과 하나킴은 단지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로 이사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오후 민준킴과 하나킴은 해변을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준킴이 멈춰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킴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킴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지난 몇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 덕분이야. 내 힘, 내 사랑, 내 인내심. 네가 나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줬어. 하나킴은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고 우리의 여정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모든 순간, 모든 도전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확신해. 나는 너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 민준킴은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나, 나와 결혼해 줄래? 하나킴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곧 환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그래, 1000번이라도 그래. 민준킴이 하나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동안 파도는 해변에 부드럽게 부딪히며 마치 그 순간을 박수치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 발코니에 앉아 바다 위의 별을 바라보며 민준킴은 그를 이곳으로 이끈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삶에서 순수한 진실과 사랑의 순간으로 무슨 생각해? 하나킴이 그의 멍한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습니다. 민준킴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야? 이거야. 민준킴은 간단히 대답하며 그들 집 바다의 정형을 가리켰습니다. 사랑, 진실, 평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 파도 소리가 밤을 채우는 동안 민준킴은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받은 두 번째 기회, 그가 찾은 사랑, 그가 구축하고 있는 삶에 대해.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오랜만에 그 불확실성이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킴이 곁에 있고 카메라를 손에 쥐고 그는 이 새롭고 흥미로운 여정의 모든 순간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킴과 하나 킴의 약혼 이후의 해는 활동과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결혼 준비와 각자의 일의 성장 사이에서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민준 킴은 그의 사진으로 인해 이제는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여행 잡지가 제주에 대한 긴 기사를 실으면서 그의 사진으로 장식했고, 이로 인해 작은 마을에 새로운 관광객 물결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나 킴은 반면 지역사회에서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젝트는 심지어 시청의 지원까지 받으며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쌓아가고 있는 삶은 거의 너무 완벽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민준 킴이 그의 작은 임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정리하고 있을 때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전화가 울리며 모르는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여보세요? 민준 킴은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나 조은호래야. 민준 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조은호리 서울 시절의 가장 친한 친구,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그를 도왔던 사람. 조은호? 야, 오랜만이야. 어떻게 날 찾았어?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쉽지 않았어. 하지만 난 널 계속 찾고 있었어. 민준, 우리 이야기해야 해. 중요한 일이야. 조은호 리의 진지한 목소리에 민준 킴은 자리에 앉았고 불안한 느낌이 그의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로 이야기하기엔 적합하지 않아. 내가 거기로 갈까? 민준 킴은 망설였습니다.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은 그가 서울에 남겨둔 모든 것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은호 리는 단순히 과거와의 연결고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곁에 있던 친구였습니다. 물론이야 조은호, 주소 알려줄게.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킴은 다가오는 조은호 리의 방문에 대한 불안과 오랜 친구를 다시 보게 될 기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하나 킴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그를 지원했지만 그녀의 눈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걱정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조은호 리에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재회는 감정의 혼합이었습니다. 꽉 끌어안고 긴장된 웃음, 그리고 둘 다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긴장감. 바다를 바라보며 베란다에 앉아 조은호 리는 마침내 그의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진 파키 죽었어, 민준. 그 말은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민준 킴은 마치 공기가 그의 폐에서 빨려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전부였어. 조은호, 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야. 상황이 의심스러워. 경찰이 수사 중이지만 그녀의 옛 동료들 중 일부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 민준 킴은 눈을 감고 정보를 받아들이려 애썼다. 그가 한때 사랑했고 그를 깊이 배신했던 소진 파크, 이제 그녀는 죽었다.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 더 있어. 조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소호진이 편지를 남겼어. 너에게.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나는 읽지 않았어. 조은호가 확신시켰다. 하지만 네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준은 봉투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과거의 무게를 느꼈다. 일부는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리고 싶었고 과거를 과거로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이것을 직면하지 않으면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걸 가져와 줘서 고마워, 조은호. 민준은 마침내 말하며 편지를 잠시 옆에 두었다. 정말 의미 있어. 두 친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민준은 그의 새로운 삶, 하나 킴, 그리고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은호는 서울과 공통의 친구들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밤이 되자 조은호가 머물고 있던 호텔로 돌아간 후 민준은 소호진의 편지와 함께 혼자 남았다. 하나는 그가 혼자 있을 필요가 있음을 알아채고 해변을 산책하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민준은 봉투를 열고 읽기 시작했다. 민준,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 설명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 네 용서를 바라지 않아. 사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났어도 우리가 가졌던 것은 진심이었다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했어, 민준. 네가 받을 만한 방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사랑했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은 내 선택들,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줬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탐욕과 야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버렸는지 깨달았어. 네가 평화를 찾았기를 바래. 네가 받을 만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났기를 바래. 너는 항상 내가 살던 세상에 비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 안녕, 민준. 그리고 가능하다면 나를 용서해줘. 소진.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리는 민준의 얼굴은 글을 다 읽은 후에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필요할 줄 몰랐다.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었다. 하나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민준은 여전히 발코니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그녀를 돌아보며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그는 그들이 함께 나눈 모든 사랑과 이해, 그리고 미래를 보았다. 이제 괜찮아.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이제 괜찮아.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면서 하늘을 오렌지와 분홍색으로 물들일 때 민준은 평화로움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과거는 항상 그가 누구인지의 일부일 것이지만 더 이상 그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와 함께하고 새로운 삶이 앞에 펼쳐진 지금, 그는 확실히 새로운 장을 열고 다음 이야기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주도의 아침은 맑고 화창하게 시작되었고 마치 하늘마저 축하하는 듯했다. 오늘은 민준과 하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해변가의 작은 예배당은 열대꽃들과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흰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준은 긴장한 듯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준호는 신랑 들러리로 마을에 남아 있었는데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긴장돼?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거울 속 친구의 눈을 마주쳤다. 조금. 하지만 좋은 긴장감이야, 알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는 이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민준. 마을 반대편에서는 하나가 어머니와 은지의 도움을 받아 준비 중이었다. 은지는 민준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있을 때 알게 된 사진작가로 이제는 두 사람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 얘야. 은지가 하나의 베일을 고쳐주며 말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은지. 모든 것에 대해 여기 있어줘서, 민준이 가장 힘들 때 도와줘서. 은지는 하나를 다정하게 안아주었다. 너희 둘은 특별해. 이날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영광이야. 결혼식은 아늑하고 감동적이었다. 하나가 예배당에 들어섰을 때 민준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옷은 그들이 함께한 해변 생활의 정수를 담아낸 듯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 극복,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은 서약을 나누었다. 모든 이의 눈이 촉촉해진 채 예배당에서 그들이 마침내 부부로 선언되었을 때였다. 리셉션은 해변에서 열렸고 모래 위에 테이블이 마련되고 야자나무 사이에 조명이 걸려 있었다.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며 진정한 마을 행사로 만들어졌다. 음악과 춤, 그리고 많은 기쁨이 있었다. 파티 도중 조용한 시간을 틈타 민준과 하나는 해변을 따라 산책을 하러 잠시 빠져나왔다. 해가 지면서 하늘은 화려한 색깔로 물들었고 그들의 행복을 반영하는 듯했다. 그래서 미시스 킴, 민준이 농담처럼 말하며 그녀의 손가락을 자신의 손가락과 맞잡았다. 어떻게 느껴? 하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완벽해, 행복해,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민준은 멈춰서서 그녀를 끌어안았다. 있지, 몇 년 전만 해도 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봐. 우리를 봐. 하나가 부드럽게 반복하며 행복한 눈물로 빛나는 눈을 했다. 그들은 바다를 증인으로 삼아 키스를 나누며 함께할 삶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졌다. 파티로 돌아가자 손님들의 환호 속에 그들을 맞이했다. 지역 서퍼이자 친구가 된 태양 킴이 건배를 제안했다.
민준과 하나에게 서로의 삶에 빛을 가져다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전체에 빛을 가져다 준 두 사람에게 결혼식 이후의 몇 달은 순수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민준과 하나는 부부로서의 일상을 정착시키며 항상 새로운 모험을 함께 나누었다. 민준의 사진작가로서의 경력은 계속해서 번창했다. 그의 제주와 제주도의 생활을 담은 사진들은 전국적인 인정을 받으며 첫 사진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하나는 환경교육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지역의 다른 학교들과 협력했다. 그녀의 작업은 아이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결혼 1주년이 지난 어느 날 그들의 발코니에서 촛불 저녁 식사 중 하나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꿀 발표를 했다. 민준, 나 임신했어. 이 소식은 기쁨의 폭발로 받아들여졌다. 민준은 하나를 껴안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며 외쳤다. 임신 기간은 발견과 준비의 여정이었다. 민준은 카메라로 매 순간을 기록하며 아기를 위한 특별한 앨범을 만들었다. 마침내 그날이 오자 은지파키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에이라 킴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녀는 하나의 눈과 민준의 미소를 가진 소녀였다. 딸을 처음으로 아는 민준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지친 듯하지만 빛나는 하나와 자신의 품에 안긴 작은 에이라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해졌음을 알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민준과 하나는 제주에서의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갔다. 아라 김은 해병에서 자란 아이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민준 김은 자신의 여정,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극복과 자기 재창조에 관한 간견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하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그러한 간견 중 하나에서 청중 속 한 젊은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겪으셨는데 후회되는 것이 있나요? 민준 김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후회 아니요. 모든 도전과 장애물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것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죠. 만약 시간을 돌려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고 해도 저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어떤 부분을 바꾸는 것은 지금의 현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제 아내와 딸과 함께 이 놀라운 지역사회에서 이룬 이 삶은 제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 김은 해변에서 해넘이를 바라보며 하나, 김과 아라 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들 곁으로 가서 포옹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민준 김은 깊은 평화와 감사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여정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모든 단계가 그를 정확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서 발 아래 모래를 느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가족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민준 김은 마침내 진정한 집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소속감, 평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며 하늘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는 동안 민준 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새롭고 흥미로운 장의 시작임을 알면서